블록 쿼트. 이 부분부터 이어보겠습니다. 네, 아티클 밑에 블록 쿼트입니다. 그죠? 아티클 밑에 블록 쿼트. 근데 여기는 이제 메인의 밑에 아티클 공통만 지금 잡혀 있는 거고요. 그죠? 공통 디자인은 지금 먹혀 있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 그죠? 네, 마진, 뭐, 패딩, 보더, 탑 이런 게 이제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블록 인용구 박스 줘보겠습니다. 블록 인용구 박스. 블록 인용구 박스. 블록 인용구 박스부터 맨 끝에 이제 추가가 되기 전에 맨 밑에다가 계속 추가해서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인용구 박스. 네, 그럼 이름은 어떻게 줘야 되지? 이름은 이쪽에서 우리가 주시면 되겠죠? 박스 이름이 아티클인데 이름이 여기 있죠. 블록 쿼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달 탐사 블록 실제로 블록 쿼트 B 쿼트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블록 쿼트이죠. 물론 이제 블록 쿼트를 한꺼번에 다 줘야 된다 그러면 블록 쿼트이라고 그냥 여러분이 한 번에 코딩하셔도 물론 되는데 지금은 특정 블록 쿼트이라고 잡아볼게요. B 쿼트 밑에 있는 블록 쿼트 이렇게 잡을게요. B 쿼트. 즉 B 쿼트. B 쿼트 하면 나오겠네. 복사하지 않아도. 점 B 쿼트 있네. B 쿼트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HTML2 CSS 오토 컴플리션을 깐 거예요. 이거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블록 쿼트라는 애가 원래 있죠. 네, 블록 쿼트 이렇게 중괄호 그러면 선택하고 세팅은 중괄호 안에다가 속성 콜론값 세미콜론 여기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가요 그 기본 블록 쿼트에 뭐가 있는지 잠깐 확인해 볼까요? 블록 쿼트에 뭐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게 있지 않아요? 네, 블록 쿼트 자체에 뭐가 잡혀 있는지 보겠습니다. 블록 쿼트. 블록 쿼트 자체의 디스플레이 블록이고 얘는요. 마진이 있네. 위아래 양쪽 마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진 값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변경해서 쓰고 싶다거나 그냥 마진이 필요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마진을 재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본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바꿔보도록 하죠. 블록을 일단 마진을 없애볼까? 마진 초기화. 마진 없음. 마진은 M이잖아. M0 이렇게 해볼게요. M0. 그럼 바로 마진 0. 그래서 여기서 뭔가 팍 밀려가지고 막 있었던 그런 상태가 없어졌어요. 마진 상태가 없어졌어요. 주석 달았다. 주석을 넣었다 뺐다 하시면 이거 또 뭐 먹혔다 이거. 히히. 네,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패딩을 안쪽에다 좀 넣어볼게요. 그 대신에 패딩 마진을 빼고 안쪽에 밀리는 걸 좀 해볼게요. 그래서 패딩을요. 패딩은 당연히 P고요. 패딩을 P5 픽셀만 살짝 네. 살짝 패딩만 들어간 거죠. 패딩 5 P5 그 다음에 어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약간 이미지 옆으로 글자가 흘러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거 하는 방법이 아주 오리지널한 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글자 옆으로. 자, 밑에 하나 더 잡으세요. 뭐지? 이게 뭐야? 블록 인용구. 블록 인용구. 블록 인용 박스 내 이미지. 그래서 B 쿼트, 네, B 쿼트 밑에 있는 img 이렇게 할게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미지 옆으로 글자가 흘러가게 하려고 그래요. 이미지 옆에. 이미지는 왼쪽에. 글자는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흘러가게
의 설정 어떻게 한다? 흘러가다라는 영어 단어가 플롯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플롯, 네, FL, FLL, 그럼 플롯 레프트예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여줄 거예요. 플롯 레프트. 음, 플롯 레프트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플롯 속성에 대해서 이거는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요. 블록에서도 사용하거든요, 이거를요. 블록을 옆으로 흘러갈 때 쓰는데, 예, 오리지널하게 플롯 속성은 인라인 요소에서 사용될 때, 인라인 요소에서 사용하면, 어, 어디? 이미지는 왼쪽 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왼쪽에. 이미지는 왼쪽에, 글자는 오른쪽. 네. 그래서 플롯 속성, 인라인 요소에서 사용하면 선택된 요소의 위치를 잡고 그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다른 컨텐츠가 흘러가게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 블록에서 이제 인라인 요소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미지에서 많이 써요. 특히 인라인 요소에서 특히 이미지에서 글자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흘러가게. 흘러가게 하고요. 그냥 놔뒀을 때는 기본 값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미지 맨 하단에 한 글자 줄 한 줄만 올라가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미지 하단에 한 줄만 글자가 표시된다. 글자가 가게 되어 있어.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플롯에 대한 할 얘기가 많은데, 네, 근데 블록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내가 따로 다룰게요. 지금 여기서는 해당 사항은 없잖아요. 네, 블록 인라인은 플롯은 별도로 다루 별도로 다룰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인라인만 지금 한 거예요. 인라인.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밑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위로 흘러서 올라왔죠? 네. 네,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흘러가는 거 일단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옆에 쪽에 너무 글자가 붙어서 나오잖아. 이것도 약간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잘 얘기한 건가? 플러스 설정. 이걸 대괄호로 좀 묶어놓을게요. 인라인 요소에서 사용하면 선택된 요소의 위치를 잡고 그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다른 컨텐츠가 흘러가게 한다. 특히 이미지에서 글자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 하단에 한 줄만 글자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 블록에서 플롯은 별도로 다루고요. 그 값들은 이렇습니다. 값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값에 따라 레프트라고 잡으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얘기해요. 레프트. 이거는 나는 나는 왼쪽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건 오른쪽 흘러가. 이런 거예요. 레프트. 나는 왼쪽, 다른 건 오른쪽으로. 그러면
right로 하시면 똑같겠지? 이거를 똑같이 카피를 해서 내리시면 right는 오른쪽 왼쪽만 반대로 바뀌시는 거죠. 오른쪽. right. 나는 오른쪽에 가고 너는 왼쪽에 다른 건 왼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값은요. 내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left면 왼쪽, 나는 왼쪽 이런 소리. right 하시면 나는 오른쪽. 그래서 인라인 요소를 한쪽 끝으로 보낼 때도 써요. 참고로 인라인 요소를 오른쪽 끝으로 보낼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라인 요소를 오른쪽 보통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따다 순서대로 오잖아요. 근데 오른쪽 끝으로 갑자기 한 번에 탁 보낼 때도 써요. right 당겨주기.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내용은 푸시 한번 할게요. 푸시. 그리고 요 박스가 약간 여기 올라타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지? 이 박스 전체 박스 뭐죠? 블록 이미지가 밖으로 나갔네. 그지? 이 블록 컷이라는 박스 보세요. 블록 컷. 요 안에 블록 컷. 요거 따로 잡았잖아 지금 저희가. 마진하고 이거. 네, 근데 이미지를 옆으로 보내기 전엔 괜찮았는데 보냈을 때 이렇게 되죠? 여기 할 얘기가 많아요. 오버플로우 히드를 줘서 이 플로팅 된 애를 플로팅 대를 땡기면은요 박스 자체가 플롯된 요소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넘치는 자식 요소 숨겨 요 설정을 해서 전체 박스가 망가지는 걸 막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박스가 딱 그 크기만큼 딱 만들어지거든요. 오버플로우 히든을 블록 컷에다 한번 줘보세요. 블록 컷이라는 애가 있고요. 블록 컷 안에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미지가 플롯 레프트를 했죠. 플롯 레프트를 하지 않았을 때는 박스가 안 망가졌었어요. 블록 컷의 오버플로우 히든 없애고 망가졌어요. 박스가 망가진 거예요. 이미지가 밖으로 나갔잖아. 그죠? 플롯 된 애 때문에 박스가 끊어주는 장치를 보통 이 다음 요소에다 해야 되거든요. 네, 안 그러면 얘가 망가져요. 이 박스가 얘를 인지를 못하고 당겨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잖아. 밖으로 나갔잖아요. 얘만큼 이렇게 이만큼 박스가 차지해야 되잖아 원래. 그죠? 원래 여기까지 차지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치는 요소 숨기는 설정이 있거든요. 오버플로워 넘쳐 흐르는 걸 히든 숨겨 그걸 해주시면 플로팅 때문에 이쪽에 나가고 있는 부분을 얘가 이렇게 발무리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버플로워 히든을 한번 줘보세요. 오버플로우 히든 여기 제가 다시 줘볼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다가 O 치면은 오버플로우가 나와요. O 치면 오버플로우부터 나오거든요. O 넘쳐 흘러 탭 히든 네 오버플로우 히든 그러면은 요걸 주는 순간 얘가 박스가 괜찮아져요. 블록컷이 컨텐츠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롯 설정 때문에 처음에 다들 그 프론트엔드 코딩에서 CSS에서 특히 플로팅 누구는 이걸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강사님도 봤어요. 내가 볼 때. 플롯을 싫어하시나 봐요. 되게. 싫어할 이유는 없어요. 옆으로 보내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옛날부터 쓰던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 방법이 조선시대부터 만약에 코딩을 했다 그러면 조선시대부터 썼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다. 이 방법은. 그리고 요거가 불편하니까 새로운 방법들이 막 등장을 했는데 플렉스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옆으로 보내는 거 굉장히 편하게 보낼 수 있는데 우리가 플롯을 모르고 내가 쉬운 방법만 알려드리면 이제 회사 가서 이런 코딩 보죠? 그럼 본인이 대처를 못해요. 그래서 플롯에 대한 얘기는 좀 자세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되면 플로팅에 대한 얘기, 블록 요소, 그 다음에 포지션을 잘해야 CSS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포지션은 그냥 어설프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처음에 포지션을 하는 자세는 이거예요. 포지션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위치 막 보내는 거. 네. 포지션은 1번. 필요 없으면 절대 쓰지 않는다가 1번. 포지션을 잘하는 방법. 포지션이 필요 없으면 절대 쓰지 않는다. 1번. 그리고 포지션을 하나 체크해가지고 적용한다. 그 포지션은 안 쓰는 게 기본이에요. 무조건 포지션부터 주고 무조건 뭐 위치값 주시고 이런 분들 계신데요. 포지션을 그러면 잘 파악을 못하게 돼요. 본인이 나중에 헷갈리다가 다 포기해버려요. 포지션 때문에 다 엉망이 되버려요. 얘 여기가 있고 막 얘 여기가 있고 막 이래요 나중에. 그러니까 포지션은 일단 안 주는 게 1번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포지션이라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오잖아. 그리고 제가 도깨비 피제 할 때 포지션 없이 코딩을 처음에 막 하거든요. 좀 불편하게 코딩을 할 거야. 포지션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편해. 근데 일단 없이 가다가 포지션을 배우고 포지션을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 그럼 여러분들이 포지션은 이때 주면은 되는 거구나라고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지. 그래서 CSS를 잘하는 방법, 포지션을 잘하시면 CSS를 잘하는 거예요. 포지션을 잘 모른다. 그럼 앱솔루트, 픽스드 뭐 이런 포지션 좀 어려운데 그러면 그 사람은 CSS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승부처는 포지션이에요. 다음 주 승부처. 그래서 포지션을 잘 하시고 나면 CSS를 잘하게 되고 자바스크립트에서 CSS 변경할 때 CSS를 잘하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CSS 주는 게 편해지지. 굉장히 편하잖아. 내가 개념을 알고 주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지금 뭐 내용이 연결돼서 큰 그림이 있는데 큰 그림을 지금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플러스 속성을 줘서 옆으로 보냈고요. 일단 이미지가 왼쪽에 글자는 오른쪽으로 흘러가게 설정한 건 플롯 레프트다. 그리고 플롯 레프트를 주는 순간 부모 박스가 플로팅 때문에 망가졌죠. 그래서 블록컷에다가 이렇게 주세요. 플롯 설정으로 망가진 부모 박스는 오버플로어 히든으로 넘쳐 흐르는 거. 오버플로어 히든으로 막아준다. 그래서 자식 요소 크기 인식이 되죠. 자식의 크기 인식.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 넣어볼게요. 뭐 항상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버플로우 히든이 현재로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는 거지. OH를 주시면 돼요. 오버플로우 히든. 오버플로우 히든은 OH. 넘치는 자식 요소 숨기기. 넘치는 자식 요소 숨기기. 오버플로우 히든 OH. O 하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쓸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애가 이렇게 숨겨졌다가 옆에서 쑥쑥 등장하죠? 그런 것들도 다 오버플로우 히든 준 거예요. 자식이 나가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 배너 같은 거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예, 그런 게 다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기 때문에 부모 박스에 자식들이 숨겨졌다가 등장할 때 이걸 씁니다. 그런데 그때만 쓰는 게 아니라 플로우 레프트 설정으로 망가진 부모 박스에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막아준다. 망가진 부모 박스는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막아준다보다 고쳐준다고 합시다. 고쳐준다. 고쳐준다. 자식의 크기 인식이 돼서. 네. 땡기는 효과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거든요.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오고 오른쪽으로 땡기거든요. 땡길 때 망가져.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야 됐죠? 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설정들을 좀 적어볼게요. 자, 이미지 오른쪽 이미지는 살짝 라운드를 좀 줄게요. 이미지 여기 플롯 레프트 해놓고요. 설명은 그냥 그대로 밑으로 쭉 길게 흘러가게 해놓고 여기다 추가해서 밑에 다른 설정을 추가하는 거야. 보라드, 비레드, 보라드, 보더 레디우스, 보더 레디우스 5픽셀. 한번 둥글려지죠? 네, 이거는 둥근 모서리
보라. 네. 둥근 모서리. 둥근 모서리 해주시고요. 둥근 모서리 나왔죠?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약간 밀어야 되죠. 오른쪽 마진 MR MR 마진 라이트 MR 예를 들어서 10 하면 MR 10 하면 10 픽셀만큼 옆에가 밀리죠. 이렇게 이미지 옆에가 약간 밀리죠. MR 10 이미지에서 민 거야. 좀 더 밀겠다. 그럼 15 이렇게 밀면 되는 거예요. 15 네. 이렇게 옆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글자 설정은 아직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글자 설정은 요거 싸고 있는 박스한테 줄게요. 오른쪽 마진까지만 이미지한테 준 거예요. 이미지 나 자신 왼쪽 오른쪽으로 흘러 들어와. 그래서 글자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쭉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글자 설정 좀 해줄게요. 네.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들입니다. 전부 다. 그죠? 여기 블록 컷으로 가세요. 블록 컷. 푸시 한번 할게요. 푸시. 못 봤어. 화장실 갔다 온다고? 다녀오네. 네. 그러시고 네, 모본 소스는 항상 CSS 있습니다. CSS 푸시 한번 했고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버플로 히든 밑에다가 글자 설정 잡아볼까요? 글자 설정. 글자 설정을 한 번에 잡아볼까요? 내가 한 번에 잡아보는 거 한 번 알려드렸어요. 폰트라고 쓰고 폰트 스타일부터 들어가자. 스두크 줄체 스두크 줄체 스두크 줄체 스타일 두께 크기 줄간격 글씨체 이거예요. 그래서 사이에 크기하고 줄간격 사이에만 슬래시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폰트 한 번에 폰트 잡아보려고 그래요 지금요. 여기 폰트 F 치면은 기본 폰트 여기 나오거든요. 스타일 뭐 이탈릭 안 할 거야. 두께 볼드 안 할 거야. 크기 주면 되겠네. 크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16픽셀이었지 아까. 얘는 17픽셀 줘볼까요? 줄간격은 이거의 1.5배 이렇게 해볼까? 1.5 이런 식으로 미시면 돼요. 그럼 되죠? 이렇게 밀리죠? 그리고 채는요, 우리 그 채 놉시다. 나눔 고딕? 나눔 고딕. 나눔 고딕. 채. 됐어요? 네. 한 줄로 줬어. 한 번에 줬잖아. 스두크 줄채. 크기 줄간격 1.5배. 채. 글자 채. 네, 이렇게 주다가 약간 옵션이 달라지면 그때그때 적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웹은 그래요. 예, 비슷한 걸 하나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적응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체 지금 이렇게 적용한 걸 보시면 옆에 어때요? 옆에가 들쑥날쑥하지 않아? 이런 거가 좀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렬을 좀 바꿔주시면 돼요. 글씨 정렬을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글씨 정렬. 그 다음 글자 설정 다음에 정렬을 좀 바꿔줄게요. 이게 여기다 적용해도 괜찮을까? 글자 정렬. 글자 정렬은요, 뭐지? 텍스트 얼라인, TA거든요?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얼라인. TA. 이런 게 있어요. TAJ라고 누르시면요. Justify Content라는 애가 있거든요. 요게 양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끝에가 들쑥날쑥한 거를 고쳐줘요. 네, Justify는 양쪽 정렬. 양쪽 정렬. 이렇게만 쓰면 여러분들 뭐 이해되겠지. 양쪽 정렬이 뭔지는 알잖아. 그죠? 양쪽 정렬. Justify. 그러니까
뭐 텍스트 얼라인 센터,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justify도 있어요. justify. 이제 여기 보시면 깔끔하게 나오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양쪽으로. THA 필요에 따라서 뒤에 거를 더 붙여서 단축이 먹히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TA까지만 쓴 거예요. TAC, THA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때 해주시면 되겠어요. 깔끔해졌죠? 아, 깔끔해졌네. 그리고 여기를 적절히 맞추려면 이것만 살짝 늘려줘도 되겠지. 여기 배수만 1.6배, 1.7배. 여기에 적절히 보기 좋게 맞출 수 있잖아. 띄어쓰기를.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그리고 첫 글자 약간 들여쓰기도 있는데 여기다 해볼까 말까? 쓸 수 있는 거 다 써봐야지 우리. 첫 글자 들여쓰기. 그 들여쓰기 얘기를 따로 해볼게요. 들여쓰기는 텍스트 인덴트라고 합니다. TI. 텍스트 인덴트 들여쓰기 TI 해보세요. TI. 텍스트 인덴트 나오죠? 네, 텍스트 인덴트 예를 들어서 10 하면 텍스트 인덴트 10 픽셀 해가지고 그 첫 글자 들여쓰기가 돼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길게 하시면 첫 텍스트 인덴트 20 하면 첫 글자 들여쓰기. 달 탐사. 여기 맨 앞에가 조금 들여서지시죠? 요게 들여쓰기. 첫 글자 들여쓰기. 텍스트 인덴트. 인덴트가 들어선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뭐 다 한번 쓰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맞아 그거였어. 매번 그렇게 하는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 아이들을 만들다 보면 내 것이 된다. 탈탐사 끝났습니다. 탈탐사 좋고요. 우리 주해만 내가 따로 한번 건드려야 되겠다. 주해. 주해, 주해. 주해는 어떻게 건드리지? 요 밑에 있는 애는요, 약간 그 이렇게 패딩만 좀 줄게요. 여기만 좀 건드려 보세요. 너무 얘는 글씨를 작게 그냥 둘 거고요. 얘 자체는 주해. 주해 자체는요. 주해 박스가 뭔지 선택만 잘하시면 돼요. DESC. DESC에 주해가 들어가 있네. DESC를 그냥 손을 좀 대볼게요. 주해. 주해 박스. 주해 박스 짠. DESC. 오, 나오잖아. 있는 거야. 이렇게. 복사해오지 않아도 되잖아. 그죠? DSC. 요거 이제 패딩을 좀 주면 되겠지. 패딩을 일단 15 한번 줘볼게요. 패딩. 패딩을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25. 패딩에 먹히고 있는 거야? 55. 패딩에 먹히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DSC 해가지고요. 패딩 줬어요. DSC 패딩. 와서 찍어볼게요. DSC의 패딩. 얘가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뭐냐면요. 내가 DSC의 패딩을 열심히 줘서 안 먹히는 것 같아서 막 수치를 높였거든요. 근데 계속 무시당하고 있었어. 무시당한다? 뭐 인간 사회에서 무시당한다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지만 여기서는요. 규칙에 따라서 어떤 걸 우선할 것인지의 규칙을 따를 뿐이에요. 얘는요. 자, DSC라고 우리가 잡은 애 패딩이 무시됐는데요. 왜 얘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 볼게요. 얘보다 위에 적용된 애를 볼까요? DSC보다 부모의 아티클 위에 메인이 얘 부모거든요. 부모예요, 메인이. 그죠?
부모부터 잡아 내려온 애가 더 세요, 힘이. 부모부터 잡은 애가 더 세다. 그래서 얘를 세게 만들려면 여기다가 이 임포턴트 쓰는 방법도 물론 있어요. 근데 부모부터 잡아주면은 세질걸? 한번 볼까요? DSC가 아티클이잖아요. 얘보다 부모를 한번 더 써볼게요. 우선순위 때문에. 여기다가 DSC 앞에다가 점 메인 밑에 있는 DSC라고 써봐요. 근데 이 주해가 다 같이 밀려서 문제가 좀 있다. 이 글씨까지 다 같이 밀리거든요. 지금 적용은 됐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를 내가 위에 똑같은 걸로 메인부터 쓰면은 아티클하고 얘하고 둘이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급이 똑같으면 나중에 쓴 게 덮어 쓰고요. 라인으로 봤을 때 밑에 있는 게 덮어 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요소하고 클래스 중에는 클래스가 더 세거든요. 예, 그래서 클래스가 덮어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밑에 쓰기도 하고 클래스이기도 하니까 우선순위가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건 다 좋은데 여기다 주면은 지금 되겠느냐 이거지. 주해까지 밀려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아, 이걸 주면 이걸 줘가지고 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얘만 좀 밀 건데 그러면 여기 천상 얘를 밀어줘야 되겠네. 얘를 지금 싸고 있는 게 스몰 태그죠? 그럼 스몰 태그에다가 패딩 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패딩 10 픽셀. 옆으로만 밀리는데? 근데 이 스몰 태그 준 거는 누구지? 이 안에 있는 글이 전부 다 들어가 있지 않나? 다누리. 다 들어가 있는데 뭔가 패딩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죠? 얘를 디스플레이를 바꿔볼게요. 디스플레이 블록에 패딩을 높이시면 요걸 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20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이 박스를 블록화를 해서 사방 패딩이 잘 먹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네. 요게 인라인일 때는요. 패딩이 이 옆으로 미는 첫 번째 줄 밀리는 거는 제만 좀 밀렸거든요. 첫 번째.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면요. 이 박스가 블록 박스화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패딩이 박스 형태로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바꿔봅니다. 요 밑에 있는 애로 할게요. 스몰 태그. 스몰 태그 패딩 적용이 박스 전체에 잘 되도록 블록 박스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용 한번 해볼게요. 위아래는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위아래 0, 양쪽 20. 위아래만 없애야 되겠다. 0, 20 이래야 되겠다. 위아래 0. 이 0이 아니면 위아래를 너무 밀지. 네, 맞아요. 위아래까지 다 너무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딩을 두의 박스 스몰 태그. 스몰 요소만 선택해 봅니다. 그래서 DSC 밑에 있는 스몰, 그죠? 지금 우리들 결정은 이거였죠? 그리고 위에 이것까지 안 써도 되겠지. 스몰 잡은 적은 없잖아. 위에 거 지울게요. DSC 밑에 있는 스몰. 그리고 디스플레이 블록. 그 다음에 패딩을 0, 양쪽 20 픽셀이었죠? 이렇게. 위아래 양쪽. 그래서 요거는 위에 있는 건 예, 전체 패딩 적용 위에 블록화. 전체 패딩 적용 위에 블록박스로 변경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궁금해 하시라는 거야. 블록과 일라인을 내가 따로 처리할 건데 블록과 일라인은 이제 여러분들의 의문이 생겨야지 그게 답이 되거든요. 네, 지금 쌤이 자꾸 지금 블록 일라인 근데 도대체 뭐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블록과 일라인이요. 네, 옆에 아무도 보다 쉽게는 그거죠. 옆에 다 와 줄줄줄줄 일라인. 아주 쉽게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고요. 그렇게 나눠져 있는 태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라는 걸 계속 궁금해 하세요, 일단. 그리고 패딩도 있습니다. 패딩은 어떻게 했어요? 패딩은 P인데
위아래 양쪽, 위아래 양쪽 이렇게 두 가지 설정한 거예요. 위아래 양쪽, 위아래는 0, 양쪽. 그리고 여기 땡땡땡 구분선이 여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밑에 암흑의 위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 구분선도 하나 넣어줄게요. 주해 아래쪽 구분선. 위에다가 쓸까요? 주해 아래쪽 구분선. 주해, 주해 박스, 주해 박스라고 하고 .dsc. 네. 겹치는 게 없다면 적용이 되거든요. 보더 버튼, BDB, 보더 버튼, B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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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1픽셀. 원래 2픽셀이었지. 2픽셀. 대쉬드 색깔이 샵 CCC였나요? 네. 이쪽에, 밑에 쪽에 땡땡땡 표시되죠? 그리고 조금 밀어야 될 것 같은데. 헤딩 버텀. 헤딩 버텀 10픽셀. 밀어보는 거야, 지금. 이게 아마 무시가 됐으면은 여기 위에 저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처럼. 이유가 똑같아요. 메인. 메인 밑에 DSC 해야지 얘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패딩 버튼이 안 먹힌 거예요? 먹힌 거예요?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지우고. 이거 없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DSC의 패딩 버튼 보더는 나오니까 눈에 보이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했고요. 패딩 버튼 10픽셀 요게 먹혔는지 보세요. DESC 겉에 있는 주의 박스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의 박스 요게 적용됐어요? 한번 가서 찍어보세요. 이 박스 전체를 탁 주의 박스 적용 안 됐잖아. 왜냐하면 힘이 약하잖아 얘가. 그리고 패딩이 15픽셀이 들어가 있었네. 그래서 DSC를 세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위에 있는 부모부터 점 이제 내용을 내가 쓸 수 있겠다. 이거 내가 살려서 다행이야. 이게 안 살렸으면 내가 쓸 데가 없잖아 이유를. 그래서 메인을 쓴 이유 주의 박스 dsc.dsc 앞에 점 메인 부모를 쓴 이유는 기존 세팅 점 메인 밑에 article에서 설정한 값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우선하도록 상위 부모를 쓰고 좀 네. 그 얘기다. DSC 앞에 메인 부모를 쓴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패딩 버텀이 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20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패딩이 적용이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죠? 그리고 마진도 좀 줄게요. 마진 버튼. 마진 버튼. 요거는 보더하던 BDB.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헤딩 하단 PB. 예. 그리고 마진 밑에 바깥쪽으로 미는 거죠. 마진 하단 MB 20 이렇게 줘보세요. 밑에 쪽으로도 밀죠. 네, 적절히 이런 공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밀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거든요. 이거 30으로 더 밀어봤어요. 여기가 공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주의 밑으로 조금 더 밀어도 될 것 같아요. 40. 보면서 지금 밀고 있어요. 적용 잘 되고 있습니다. 패딩 하단 PB, 마진 하단 MB. 네,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단축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단축키는 안 외워도 나와. 마진은 M이겠구나. 마진 버튼은 MB겠구나. 마진 탑은 MT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측해서 쓰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잘 밀리고 잘 적용되죠? 예뻐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네. 느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 보세요. 저랑 수치값이 똑같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이게 딱 찍었을 때, 딱 찍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민 거 이렇게 보이잖아. 이게 적용이 됐는가? 기존의 아티클에 기존에 설정된 애가 있으면 걔보다 세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별도로 부모부터 업어서 내려오시면 네, 이거를 갖다가 제가 호가호이라고 얘기해요. 네, 호가호이. 뒤에 호랑이가 있는 효과예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 후광택이 다 세져요. 맞아,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 네. 메인 앞에 점을 치나요? 점 안 써도 나오잖아. 네, 저는 클릭이 아닌데 점. 자, 메인 앞에 점을 빼도 나와요. 보세요. 메인 앞에 점을 빼도 나오잖아. 진짜. 나 이름을 잘못 찐 것 같아, 확실히. 태그란 이름을 내가 똑같은 이름을 지었거든요. 메인 태그 쓰기 전에 내가 이름을 지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 부모가 있죠? 부모. 메인 태그인데 처음에 얘가 div였어요. div여서 메인이라고 그냥 부른다면 호출이 안 될 거예요. 얘가 메인이니까 메인 태그고요. 한 페이지 안에 한 번밖에 못 쓰는 태그고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컨트라고 이름 지으려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메인이란 이름을 처음에 지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점 메인이면 클래스 메인을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주로 태그보다는 이름을 불러주는 걸 더 선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불러서 좀 전에 코딩을 한 거였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메인 태그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근데 이름을 지금 바꾸면 여러 개를 또 바꿔야 되니까 지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여기저기에다 그냥 점 메인이라고 불러준 데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점 메인과 메인의 차이. 이런 건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되겠고요.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의 작품이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여기 이 전까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바로 직전까지 한번 맞춰봅니다. 내가 아까 지웠나? 네, 저는 점을 찍어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클래스 메인 이런 소리예요. 여기까지. 별도로 여기를 또 잡아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될지 한번 이렇게 한번 느낌 받아보세요. 이건 뭐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 가운데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색깔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색깔이 그냥 들어가 있고. 연한 노란색 계열을 하나 깔아놨는데 오늘의 작품의 느낌. 요거를 가운데 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가운데 오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찍어서 한번 해볼까? 찍어서 한번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줘보세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럼 가운데 오잖아요. 네. 이렇게 일단 바꿔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워크. 아티클 이름이 워크 있는데 하여튼 탁 찍어서 일라인으로 한번 집어넣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오네. 느낌 비슷하네. 그리고 색깔도 한번 줘볼까? 백그라운드 색깔, 백그라운드 컬러까지는 우리가 해봤으니까 백그라운드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제가 컬러만 일단 줘보고 있는데 뭐 샵 000 그럼 검정색이죠. 근데 요거를
000 줘놓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바꿔볼게요. 되잖아.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준 거예요. 여기다 색깔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준 걸로 카페에서 갖다 놓으세요. 금방 끝난. 이거는 금방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지나갈 건 간단하게 지나가. 네, 쉬었다가 있겠습니다. 쉬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오늘의 작품의 느낌? 아까 여기 한번 넣어보는 것만 했는데 이거 실제로 코딩을 넣어볼게요. 엘러먼트 스타일에 텍스트 라인 센터, 백그라운드 색깔, 뭐 자기 원하는 색깔 넣으세요. 컨트롤 C, 복사. 잠깐 원하는 색깔 나딴 걸로 바꿀래. 네, 이렇게. 초롱초롱한 색깔로 바꿔야지.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다시 복사, 슉, 컨트롤 C. 복사이고요. 오늘의 작품의 느낌. 이거는 워크거든요. 클래스 워크. 클래스 워크에다가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요. 클래스 워크로 갑니다. 띠리릭 띠리릭 클래스 워크 밑에다 추가. 이번엔 오늘의 작품의 느낌. 오늘의 작품의 느낌 컨트롤 점 워크 점 워크 있죠? 눈감자 짠 컨트롤 V 하려면 컨트롤 V하고 점 워크 할 걸 그랬다. 이거 먼저 붙여놓고 여기가 점 워크잖아. 점 워크 이렇게. 그러면 오늘의 작품의 느낌에 센터 색깔 들어가는 것까지 짠. 네, 배경색에 약간 옵션이 있긴 있는데 그 옵션은 지금 오늘 안 할게요. 여기 배경에 관련된 게 또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배경 얘기는 제가 이제 다음 주 오시면 정말 전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CSS를 한 땀 한 땀 분석하는 우리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아주 자세하게 분석적으로 알아보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큼직큼직하게 넣는 거예요. 큼직큼직하게. 자, 됐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부분적으로 절규라는 글자가 우리나라는 보통 누워있는 글씨를 잘 안 쓰죠? 예, 누워있는 거 세워놓고 여기 뭐 두껍게 글씨하고 좀 그렇게만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사이트라고 하는 채 있죠. 사이트. 워크 밑에 사이트 해가지고 이탈릭체 세우고. 그죠? 이렇게 하라고. 이탈릭체 세워. 그럼 폰트 스타일. 그죠? 폰트 스타일. 노무. 그럼 이러 쓰죠? 그 다음에 폰트 두께. 두껍게. 폰트 웨이트 볼드. 네. 폰트 웨이트 볼드. 그 다음에 절규.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를 좀 바꿔볼까? 폰트 패밀리를 그 채가 뭐더라? 위에서 썼던 채가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여기 썼던 채, 이 채. 무슨 채야? 블랙 앤 화이트 이거구나. 이거를 얘한테도 쓰고 싶어. 그럼 여기에도 넣으면 되죠?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글씨 크기를 조금 크게. 폰트 사이즈 20 픽셀? 뭉크의 절규. 그거를 지금 약간 네. 글씨 채도 주고 네. 블랙 앤 화이트 픽처 채에 이거의 색깔도 컬러. 무슨 책을 줄까? 그 약간 다크한 색 중에 D 하면 여기서도 잘 나와요. 브라우저에서도 이런 색깔이 잘 나온다고. 뭐 다크 어쩌고 그레이, 다크 그레이, 뭐 다크 오렌지 이런 색깔 줄 수 있어요. 다크 오렌지. 여기 오렌지색이 많이 쓰이고 있나 그림에 다크 오렌지의 절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약간 그 절규라는 글자 하나도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절규
네. 그래서 이것도 카피해가지고 밑에다가 짠 요거를 카피해서 넣어보시는 게 먼저예요. 브라우저에다 넣어보는 걸 내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원래. 왜냐면 이걸 잘하시면 프론트엔드 개발을 정말 원활하게 잘하게 자꾸 바뀌어요. 내가 그런 임상 결과가 얼마나 많겠어. 학생들이 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제가 저를 통해서 같이 이 현업으로 나가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훈련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라는 게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브라우저랑 먼저 대화를 해라. 대화 결과를 반영해라.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로 여기서 바뀌니까 뭐 말이 필요 없잖아. 그죠? 바로 보이는 게 바로 네가 원하는 결과야. 네. 위지위기라고 옛날에 그런 툴이 있었지. what you see. 네가 보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거 복사. 응. 저거 힌트 스타일 로마는 예전 필리로 폰트 스타일 안 하면 얘가 누워버리거든. 왜냐하면 밑에 사이트라는 애에 기본적으로 이탈릭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거 붙여놓고 이유를 하나씩 쓰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지금은 우리가 한 땀 한 땀 짜보고 있습니다. 밑에다가 여기 위에도 그 말을 안 썼구나. 글자 중앙, 글자 중앙 정렬, 그 다음에 배경색. 배경색은 BGC, 글자 중앙은 TAC, 텍스트 라인 센터. 그렇게 했던 거고요. 밑에 붙여넣기 하기 전에 제목 하나 써주고, 오늘 작품 사이트 요소. 컨트롤 V, 점 워크 밑에, 워크 밑에, 사이트, 네, 사이트 요소. 짤뷰. 그리고 여기 이제 폰트 웨이트 노멀하면요. 이탈릭 해제. 사이트 요소 기본 이탈릭 해제. 이제 하늘하고 폰트 스타일 노멀을 한 거고요. 글자 두껍게 폰트 웨이트 볼드 FWB.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글자체 폰트 패밀리. 네. 그리고 글자 사이즈 길이 폰트 사이즈 FZ. 네. 그리고 글자체 C. C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제 그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대로 놔둘게요. 그래서 반영한 거는 다시 한번 푸시해가지고 서버에다가 반영시켜 보겠고요. 근데 밑에 이제 한 번에 가는 애들이 좀 남았어요, 이제. 뚜루루루루루루, 뚜루루, 뚜루루. 밑에 A 링크가 전부 다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전부 다 A 링크를 내가 쓰고 있잖아요. 이 A 링크 걸린 애들 디자인을 한 번에 보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번에. 네, 한 번에 잡아줘서 보내겠습니다. 밑에 있는 걸 좀 준비를 해보고 있어요. 밑에 지금 밑줄 가 있고 방문 전엔 파란색, 방문 후엔 멍든색 이런 것들이 기본 설정인데 누가 기본 설정을 쓰겠어? 밉잖아. 이렇게 밑줄 가 있고 마우스 올렸을 때만 밑줄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오버 시에만 좀 가상 클래스로 작업을 해주는데 가상 클래스 얘기도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나올 겁니다. 오늘은 일단 이런 선택은 이렇게 합니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루루루루루루 숨을 20번 정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그럼 요것도 누구 밑에 있는 A라고 해야 될 건지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되겠죠. 얘 싸고 있는 전체 박스, 이 가운데 있는 박스는 누구지? 오, 메인. 네, 메인 태그의 이름이 똑같이 메인이었어요. 뭐, 어쨌든. 네. 요 밑에 있는 A 요소가 여기 안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여기 안에 뭐, A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들을 전부 한 번에 제가 보내버려 보겠습니다. 그럼 아티클 밑에 있는 애만 해도 되나? A 태그가 어디 있지? 아니야, 그냥 A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fail. 밑에 추가 RCA 메인 컨텐츠 아래 A 요소 주의사항 뭐가 주의사항인 거죠? 글자색 A의 글자색은요. 글자색 밑줄은 반드시 A 요소에서 처리할 것. 네, A 요소에 기본적으로 그게 코딩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A가 한 번 더 그거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면 되죠? 점 메인 또는 뭐 메인 하셔도 지금 태그 자체도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 밑에 있는 A 이렇게 넓게 잡아주시면 밑에 있는 A를 전부 다 얘가 잡아줘요. 그래서 글자색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글자색은 C죠. 네, 이렇게 하나씩 지정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C. 글자색은 자, 샵, 트트트. 네, 이런 회색으로 링크를 잡아보고요. 오, 색깔 바뀐 거 확인해 보세요. 색깔 바뀌었어. 그 다음에 글자 데코는 T, 텍스트 데코레이션, TD잖아. 근데 없애는 거는 TDN이에요. 여기 밑줄 없어. TDL. TDN. 텍스트 데코레이션 done. 그럼 없어졌는지 확인. 오, 없었어. 깔끔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조절. 글자 크기 FZ, 폰트 사이즈 FZ. 좀 크게 할까? 17? 다른 거 18이었잖아. 약간 크게. 아, 그리고 여기 폰트 패밀리도 글자체. 아, 물론 이렇게 전체 글자체를 한번 주고 싶으면요. 지금 저희가 연습해 보느라고 이렇게 파트마다 이 글자체, 저 글자체 이렇게 뭐 하는 필요도 있기도 하기지만 만약에 전체 공통 글씨체를 주고 싶다 그러면 바디에다 주면 되는 거예요. 바디. 아시겠죠? 전체 글씨는 상속이 되거든요. 글씨체나 크기는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요 글자체는요. 폰트 패밀리로 해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FF. 우리가 이래저래 지금 줘보고 있죠? 펀트 패밀리 FF. 또 뭐라고 쓴다고? 나눔 고색. 이렇게. 나눔 고색. 이렇게 바뀌었죠? 네,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요. 2.5배를 할까요? 줄간격. 라인 하이트, LH 2.5. 네, 픽셀을 써도 되고 그냥 숫자만 쓰면 배수라고 했습니다. 배수. 그래서 2.5배. 그럼 사이사이가 넉넉히 조금씩 보기 좋게 떨어지죠? 전부 다? 전부 다 보기 좋게 딴딴딴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간을 좀 땡길 수 있어요. 지금 얘네들 자간을요 조금 땡길게요. 자간, 글자 간격. 자, 글자는 레터, 간격은 스페이스. LS, 레터 스페이스. LS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안 나오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세요. 네. 그래서 약간 글자 사이 간격을 마이너스 1 살짝 1픽셀 정도만 당겼어요.
오케이. 그래놓고 이제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글자 색이나 뭐 이런 것들 바뀌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버시를 밑에다 바로 합니다. A에서 마우스 오버시. 오버시는 가상 클래스를 씁니다. 가상 클래스. 가상 클래스 콜론 호버 이렇게 씁니다. 콜론 호버. 그래서 위에다 잡았던 것점 메인 밑에 있는 A에 호버 이렇게 붙여서 쓰시는 거예요. 호버는 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상 클래스를 내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마치 클래스를 준 것 같다 해서 가상 클래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다른 거 점 온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봤죠. 클래스를 주면 디자인 바뀌잖아 원래 그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질이. 그래서 마우스 오버시 가상 클래스 오케이 여기다 놓을까요? 자 글자 데코를 생기게 하고요. 글자 색하고 글자 색 C C 저는 오렌지 레드를 넣지. 오렌지 레드색. 이거 마우스가 올라가면 오렌지 레드 바뀌어요. 아니면은 뭐 다른 색을 주셔도 돼요. 오렌지 레드 말고 여기는 지금 블루색을 저거 하고 있죠 우리가. 뭐지? 블루가 아니라 그린 관련? 그린 관련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린 옐로우도 있네. 그린 옐로우로 해볼까 이번에? 근데 잘 안 보여. 우리가 텍스트에 섀도우도 줄 수 있거든요. 여기다 한번 줘볼게요. 글자를 약간 밝게 했어 내가. 그리고 글자 그림자도 볼게요. 글자 그림자. 글자 그림자는요. 텍스트 섀도우라고 하거든요. TS 한번 해봐. TS 텍스트 섀도우 나오지?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보프 블러색. 예. 보프 블러색. 이렇게 생겼거든요. 호프 블러색은요. X축 Y축 블러색. 그 경계선 흐림. 요거를 제가 써볼게요. 호프 X축 탭 Y축 설명 쓰는 거야 지금 먼저. 여기 주석 달아줄 거예요. Y축 블러 경계 흐림. 블러가 흐려지는 거예요. 블러 효과 준다 그러죠? 탭. 여기는 끝에는 색. 색은 글자 색이 아니 그림자 색깔. 그림자 색. 이렇게 쓰는 거예요. 텍스트 섀도우. 글자 그림자. 네, 글자 그림자. 글자 그림자부터 한번 줘볼게요. 밑에다가 진짜 여기 사이에다가 직접 주고요. 설명은 밑에다가 구체적으로 쓴 거라고 합시다.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찐 됐죠? 이렇게 네. TS 합니다. TS 다시 볼게요. TS라니까 TS 이렇게 네. 허프 버프 불러서 자 허프 X축으로 2픽셀 탭 Y축으로 2픽셀 같이 보내볼게요. 불러도 2픽셀 경계선은 2픽셀 상관으로 흐려진다. 그다음에 색깔은 검정색인데 투명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회색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줘요. 그래서 그 마우스 올렸을 때 딱 보시면 네, 글씨가 너무 얇아서 별로 안 예쁘네. 이거 좀 가깝게 해야 되겠다. X축, Y축으로 1픽셀 하고 그다음에 블러도 1픽셀로 좀 줄여볼게요. 다시. 요게 훨씬 낫다. 1픽셀이. 오케이. 검정색으로 놔둬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거든요. X, Y 블러색. 오케이. X축, Y축 블러색.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패스. 우리가 텍스트 섀도우도 처음 도입을 해봤습니다. 네, 간단한 거는 바로바로 써보는 거죠. 좀 다양하게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림자는 여러 개 줄 수도 있어요. 콤마 해가지고. X, Y 불러서. 이렇게 다양한 사용은 차후에 또 다른 거 할 때 더 줘보도록 하고 일단은 X축, Y축 불러 색으로 해가지고 줘보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끝났나? 끝났네요. 그 다음에 여기 데코레이션 여기 색깔 좀 바꿀게요. 데코.
여기 앞에 적고 있잖아요. 보통 없애고 딴 거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상 요소 같은 걸 좀 배우셔야 돼요. 가상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상 요소인데 따로 저희가 그거는 좀 할 거고요. 오늘은 가상 요소 없이 한번 앞에 타입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타입을 바꿔본다. UL과 OL의 타입을 바꿔봅니다. 분리 타입, 분립, 숫자, 타입, 변경. 분리시나 숫자로 나오죠? UL, OL. 저점 메인 밑에 있는 클래스 메인 밑에 있는 UL 중괄호 파. UL은 리스트 스타일 타입. 리스트 스타일 타입 하는데 여기 리스트 스타일 LS 하면은 레터 스페이싱 나오죠? LST 하면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 그냥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깔리는 게 그거예요. LSTT 하면은 더 타입이 확실히 들어가겠지만 거기까지 칠 필요는 없고요. LST 하면 타입, 디스크 이렇게 나오죠? 이걸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꿔요? 요거를 네모나게 해볼게. 스퀘어, 컨트롤 스페이스바, 스퀘어, 네모나게 나오죠. 네. 뭐 빈 동그라미, 뭐 동그라미,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뭘 바꾼 거다? 리스트 타입. 네. 요건 뭐다? 그냥 리스트 타입이라고 할게요. 분리시나 아닌 거나 이 속성명은 똑같거든요. 그냥 리스트 타입이라고 하시고요. 스퀘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 다 써봐. 지금 스퀘어는 뭐였어? 스퀘어, 스퀘어. 요거는 사각형. 이거 바꿔보면서 보세요. 디, 디스크. 디스크는 뭐야? 네. 원, 원형. 그리고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서클이 또 있네. 서클 쓰면은 빈 원제고 원형 중에 빈 원, 서클, 빈 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주구장창 많이 쓰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저는 뭐 자기가 원하는 모양 넣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스퀘어가 좋을 것 같아서 스퀘어로 넣어놓을게요. 스퀘어. 그 다음에 밑에 또 하나 해봅니다. 컨트가 아니라 점 메인 밑에 있는 OL 리스트 스타일 T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뭐 로어 알파벳 뭐 그리스 문자 로어 그릭 그러면 그리스 문자로 나오고요. 여기 종류가 진짜 많아요. 알파 베타 감마 나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쓸 수가 있는데 일본 문자도 있어요. 히라가나인가? 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많잖아. 어퍼 로만, 라틴. 근데 우리가 이걸 주로 쓰냐? 아니에요. 그냥 어퍼 로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1, 2, 3 쓰는 로마자 있거든요. 어퍼 로만. U 쓰고 어퍼 로만. 로마자. 네, 지금 저는 로마자.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순서를 표시하는 종류가 많다. 그리고 지금 여기 어퍼 로마는 뭐예요? 어퍼 로마는 로마자 대문자. 로마자 대문자. 맞지? 이게 대문자예요. 1, 2, 3. 대충? 네, 됐고요.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뉴스에서 이것만 글씨를 좀 예쁘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DT. 분야별 뉴스 DT. 되셨죠?
밑에는 분야별 뉴스 DT. 경제사회 TV연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섹시한 뉴스니까 여기 찍어보시면 이름이 뭔지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 선택을 뭘로 해야 되는지. 얘 하나만 바꿔볼까? 이렇게 찍어서 한번 바꿔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위에 거는 그냥 한 거고요. 여기까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오셔가지고 얘 찍어서 이렇게 경제 DT잖아. 글자체는 나 이 채 쓸 거거든요. 요 채. 요 채를 여기에다가 경제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 마진이 위쪽 마진을 좀 떨어뜨려 줄게. 마진 탑 30 픽셀. 얘는 지금 한 군데만 밀었는데 더 필요하면 밀고요. 그 다음에 패딩 화살표 레프트 왼쪽 패딩 왼쪽 패딩은 10 픽셀. 네, 그럼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오거든요. 네. 너무 나가 있어서 16? 좀 더 밀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 글자 크기 좀 줘야 되겠지? 글자 크기 폰트 사이즈 22 픽셀. 네. 이 정도로 해서 색깔을 각각 줄게요. 따로따로. 이건 공통이에요. 네, 이렇게 한번 먹여보세요. 경제 하나를 이렇게 먹여보세요. 그리고 이제 색깔을 세 가지를 따로따로 주시면 돼요. 셋 다 똑같이 먹히게 하고, 요거는 똑같이 먹히고, 색깔만 따로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네, 요거 복사해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하나 해놓고 한번 보는 거야. 분야별 뉴스. 아까 여기 분야별 뉴스가 누구 밑에 누구라고? 생 뉴스 밑에 있는 DT. 그거 잡아놨나, 우리가? 여기다가 붙여놓고, 여기를 생 뉴스 밑에 있는 DT 하시면 되겠지. 다음 생 뉴스 맞죠? 밑에 있는 DT, DT만. 분야별 뉴스 DT. 오케이. 그러면 여기 분야별 뉴스가 세 개가 더 바뀌죠? 네, 위에 좀 밀린 것도 맞고, 마진 탑도 좀 밀렸고, 오케이. 여기 사이사이가 약간 더 떨어지게 한 거예요. 오케이. 세 가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색깔만, DT 순서별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야, 이거 어떻게 선택하냐? DT 순서별 글자색 변경. 여러분들 이거 선택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거든요. 여기 밑에다가 자식 요소 순번 선택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 요소, 자식 요소 순번 선택하기. 순번 선택할 수 있어요. 태그가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경우, 태그가 한 종류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First child,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건 첫 번째 자식.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자식 요소.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를 복사를 세 번 하세요. First child NTH 몇 번째 할 때 NTH라고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순번 N 번째 자식이 돼요. 여기다가 숫자를 써요. N 번째 자식. 첫 번째가 N 번째가 되는 거죠. N 번째 자식. 그리고 N은 1부터 1, 2, 3, 4로 전부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N은 1부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last child 마지막 자식은 last child.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째 자식, 마지막 자식, 마지막 첫 번째, 마지막째 자식. 첫 번째, 마지막째. 몇 번째.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종류가 한 종류 있어요. 태그 종류가 한 종류 있어요. 예를 들어서 UL 밑에 LI, OL 밑에 LI. 예를 들어서 OL, UL 밑에 LI, OL 밑에 LI. 이런 애들을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LI는 다 종류가 한 가지잖아요. 이럴 때는 first child를 쓸 수 있어요. 자식이라고. 근데 지금 DLDT, DD는요, 이거를 못 써요. DLDT, DD는 child를 못 써요. DL 밑에 DT, DD가 섞여 있잖아. DT,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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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 DD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보세요. 자식 요소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지 어쩐지 한번 보세요. 여기. 위에 것도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글자색을 좀 바꾸는 걸 위에 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위에 거부터 한번 해볼게.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자식 요소 순번 선택하기. DT 위에 LI 순서별 글자색 변경하기. 글자색 변경해볼게요. 이럴 때 해보는 거지 뭐. 그래서 누구 밑에 메인 밑에 UL, OL이지?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그냥 해봅시다. 해봅시다. 끝 해볼게요. 메인 밑에 위에 건 똑같이 쓰세요. UL부터, 요거부터, UL부터. UL 밑에 있는 LI 중에 first child. 요거. 글자색은 C. 색깔을 눈에 띄게 할게요. 뭐로 할까? 레드? 근데 여기 기존색에 먹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기존색 A 태그에다 먹혀놨지? 그럼 색깔 먹여놓은 게 그것 때문에 그래. 이 밑에 있는 A라고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먹힐 거야. 빨간색으로 바뀌지? 네, 얘가 바뀐 거지, 얘가. 이가 바뀐 거야, 얘가. 오버시 색깔도 그럼 얘가 다 덮어 써버리네. 조금 곤란한데? 조금 곤란한데? 네, 어쨌든, 이렇게 글자색 변경하기. 다 변경해봐. 우리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여기를 NTH로 바꾸세요. NTH 차일드. 엔터 탁 치시면, 아니, NTH 차일드고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초가로가 생겨요. 1번, 2번.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블루. 그러면 파란색이 나오는 거지. 중간 거 파란색 나왔죠? 빨간색, 파란색. 마지막 거는 last. child. 종류가 같으니까. 메인 밑에, UL 밑에. 여기 색깔은 퍼플색 넣을까? 퍼플. 세 가지 색깔을 넣었습니다. 되지? 네, 얘만 해보고 밑에 블러터 얘는 놔둘게요. LI가 종류가 똑같으니까 child를 선택해가지고 몇 번째 자식이라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가상 클래스라고 그래요. 폴로를 하나만 썼죠? 가상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마치 준 것 같다고 해서 가상 클래스. 내가 클래스를 실제로 주지도 않았죠, 지금. 그 밑에 있는 A입니다. 잘 해서 바뀌는 거 한번 보세요. 기본 색깔이 바뀌는 거 확인. 됐나? 되세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우리가 개별적으로 몇 번째 자식이라고 선택할 때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내려가시면요. 얘는 그대로 두시고. 여기. 경제, 사회, TV, 연애. 이거는 잘 보세요. 자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DT라는 자식의 똑같은 급의 DD가 그 똑같은 급의 자식들로 같이 섞여 있잖아. 형제잖아, 형제들이잖아. 그럼 형제들이 이렇게 태그가 여러 개가 섞여 있죠? 그러면 같은 종류 중에 몇 번째라고 해주셔야 돼요. 종류 중에. 그래서 두 번째, 자식 요소 순번 선택하기, 이거 가상 요소라고 써주세요. 가상 요소. 자식 요소 순번 선택하기 가상 요소 중에서 태그가 한 종류일 때, 그리고
태그가 여러 종류일 때. 여러 종류일 때. 예를 들어서 DL, DT, 뭐 DD 이런 애들이 전부 섞여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 여러 종류일 때 여러분들이 DT 중에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first of type 이런 거예요. first of type. 이게 첫 번째 요소. 자식 요소. 같은 종류 중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개 다 복사해 놓고요. last는 마지막 자식 요소고요. 마지막 자식 요소. 째를 빼야 되겠다. 마지막 자식. 그 다음에 이것도 NTH랑 똑같아요. NTH of type인데 NTH of type 선택을 해보시면 소괄호가 나오거든요. 소괄호 안에다가 번호 쓰는 건 똑같고요. N번째, N번째 자식. N번째 자식. 이것도 N은 1부터 똑같아요. N은 1부터 똑같습니다. 그래서 태그가 여러 종류일 때, 한 종류일 때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First of type, NTH of type. 종류 중에, 타입 중에 여기서 타입이 태그라고 그랬잖아, 태그. 타입이 태그예요. 요소들.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요, 오브 타입을 쓸 건지, 차일드를 쓸 건지 결정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같은 종류만 있으면 자식이라고 불러도 된다. 같은 종류만 있으니까. 한국 사람끼리 그러는데 한국 사람만 나온 거. 이런 거지. 근데 다국적으로 다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들은 자식이 아니라 오브 타입. 같은 종류 중에 몇 번째로 하셔야 된다. 자, 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선택 한번 해볼게요. DT 순서별 글자색 변경. .s secnews, secnews 밑에 있는 DT 중에서 first of time 이거라고요. first of time 이렇게 글자 색깔, 컬러, light, salmon 뭐 이런 색, 완전히 다른 색을 넣는 거지. 여기 보세요. 바뀌어서 나오는지 나오잖아. light salmon. 얘만 이렇게 밑으로 카피하세요. 두 개 더. 그래서 이거는 NTH of type. 요거 선택되시면 2번. 예, NTH 오브 타입으로만 1, 2, 3 쓰셔도 돼요. 근데 지금 퍼스트 라스트를 살리려고 중간 것만 이렇게 NTH로 쓰는 거예요. NTH 오브 타입. 그러면 라이트 어쩌고 색깔 중에서 또 라이트 뭐 그린 뭐 이런 색을 드는 거지. 색깔만 다른 걸 넣어보세요. 경제, 사회, TV연의 라스트 오브 타입. 라스트 오브 타입. 하시면 라스트 오브 타입 있죠? 라스트 오브 타입. 이것도 라이트 색깔 중에서 핑크. 이거 너무 비슷한가? 라스트 오브 타입이라니까. 봐. 차일드라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다가 잘못 선택돼가지고 차일드가 들어갔는데 차일드는 안 먹히잖아. 얻어 걸릴 수는 있어요. 퍼스트 차일드에 있는데 마침 걔가 첫 번째에 있었어. 그러면 얻어 걸려서 적용이 될 수도 있어, 차일드. 그런데 아니야, 성격의 식단 무조건 이거 쓰시는 게 맞아요. 오브 타입을 쓰세요. 오브 타입, 오케이. 오브 타입, 이렇게. 그러면 얘도 적용이 딱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서 그림자 여기도 그림자 좀 주세요. 여기 DT 전체에다 그림자 좀 주세요. 텍스트 섀도우, T 호프 버프 플러스 1픽셀, 이거는 2픽셀 줘도 되겠다. 2픽셀, 2픽셀 탭, 2픽셀 탭. 여기 색깔은 샵. 이것도 진한 색색. 좀 더 흐리게 해야 되겠다. 경제, 사회. 그리고 여기에 검정색인데 투명도를 줘서 보통 그 그림자 줄 때 투명도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글씨, 여기 그림자가 너무 진하고.
그럼 회색으로 줘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요걸 투명도 있죠, 투명도. 여기 RGB가 중간에 있어요. 내가 투명도 줄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주면은 그림자가 반투명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나와요. 반투명. 되겠죠? 네, 이렇게. 투명도 RGBA. A가 알파 값이고 알파 값은 투명도인데 투명도는 0부터 1까지 그 사이에 0.4면 중간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명도 지정도 여기다가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섀도우를 DT에다가 넣어 봤고요. 이렇게. 경제, 사회, TV연예. 이 라이트 색이 너무 흐리다. 다크색으로 바꿔야 돼. 전부 다 다크색으로 좀 바꿀게.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여. 네, 다크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Dark, Dark Magenta. 네, 다크색으로 전부 다 바꿔보겠습니다. Dark, Dark Red. 네. 네. 위에서 제가 요 부분은 전부 다 반복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는 특별 항목을 똑같은 애들이 위에서 나왔으니까 항목을 별도로 다시 쓰진 않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식 순번 선택하기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대충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사진 뉴스만 하면 끝나요. 이제. 아, 진짜 마지막. 사진 뉴스 마무리. 마무리 사진 뉴스 그 전까지만 일단 맞춰 놓고요. 사진 뉴스는 다음 시간 중에 좀 그거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작업 시간으로 쭉 적용 한번 혼자 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거의 쉬는 시간이 가까워져서 요 소스는 좀 마무리를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위에까지 여기까지 잡았고요. 전체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쭈루루룩 이렇게 여기까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정리가 돼 보이고요. 기사 원문도 여기 레이링크 잡아놓으니까 얘까지 다 적용이 됐어요. 아까 좀 밋밋했었는데 기사 원문도 네, 위쪽에서 잡아놓은 대로 전부 다 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짠짠짠 짠짠짠 네 짠짠짠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 더 이제 멋있게 꾸미는 건 뭐 따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 더 꾸미는 거 하니까 여기다가 나 동그라미 치고 싶은데 여기다 동그라미 좀 쳐봐. 땡땡땡 동그라미. 여기 경제 DT에다가 그냥 추가 코드예요. 추가 코드. DT에다가 텍스트 섀도우도 했고 보더? BD. 보더를 주시는데 보더를 몇 픽셀을 줘야 될지 일단 줘볼게요. 3픽셀에 도티드의 색깔은 적당히 줘보세요. 다크 사이언색을 줄까? 땡땡땡 나오죠? 얘가 끝까지 가지. 재밌게 됐는데? 네. 그리고 이럴 때는 안에다 뭐를 더 싸줘야 되겠다. 지금 이거를 그냥 하면은 잠깐만 이거를 디스플레이를 바꿔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주 되면 디스플레이 인라인으로 만약에 바꾸게 된다. DI 디스플레이 인라인 그럼 어떻게 돼요? 디자인이 이렇게 먹죠? 네. 얘가 아마 기본적인 패딩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인라인 말고 디자인까지 다 먹히는 애가 인라인 블록이라는 애도 있어요. 인라인 블록을 주시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비슷해요.
얘가 끝까지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인라인이나 인라인 블록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인라인으로 해도 결과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디자인적으로는 비슷해요. 여기 경제, 사회, TV연에 네, 앞에 뭐가 있었지? 패딩 레프트 이게 있지. 패딩 레프트를 그냥 패딩으로 바꿔볼까? 패딩 레프트로 그냥 패딩으로 바꿔봐. 패딩. 패딩으로 너무 많네. 그지? 이 수치를 좀 줄여야 되겠네. 10. 이걸 적절히 좀 줄여볼게. 패딩 5. 이 앞에 뭐가 있지? 어디야? 경제 앞에 좀 비어 보이는데, 여기가? 전 괜찮아요. 나만 그래? 나만 그런데? 여기 뭐 먹혀 있구나. 인라인으로 내가 넣어놓은 게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 살았어. 그리고 여기 인라인으로 하니까 위에 밀기가 마진이 안 밀리죠. 여기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다음 주 되면 이제 인라인 블록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인라인 블록 하면 디자인도 먹히고 인라인 한 줄에 오는 애고 디자인이 한 줄에 오니까 내용만큼만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인라인 블록은 내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한 줄에 오면서 디자인은 블록처럼 적용. 이게 바로 인라인 블록이에요. 요런 애도 미리 인라인 블록도 있네. 이거 뭐야 도대체? 궁금해 하시라고 적용을 미리 해보세요. 네. 블록을 하면 끝까지 가니까 내가 인라인이나 인라인 블록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진이 안 먹히거든. 위아래 마진이 안 먹혀요. 인라인은. 그래서 아까 밀리는 게 위쪽에 안 밀렸었어요. 근데 위쪽에 밀리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동그랗게 하려고 내가 보더 레디우스 줄 겁니다. 보라드 50% 이렇게 줘보세요. 동글동글해져요. 네, 이렇게 동글동글. 네, 동글동글해지게 하려고 이걸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간 눈에 띄게 동글동글. 네, 이거는 원입니다. 보더 레디우스는 50%를 주면 둥근 모서리인데 여기 둥근 모서리라고 쓰고 둥근 모서리 그런데 여기에다가 50% 값 설정 시 원.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이 되죠? 네. 아주 네모나면은 정원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여기는 글씨가 길이가 다 틀리니까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고 네, 요 기분을 좀 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테이블로 갈게요. 뭐 설정 되시나요? 그리고 얘는 한 줄에 오는 애인데 내용만큼 줄어드는 것 때문에 내가 한 거예요. 왜 한 줄에 오는데 왜 밑에 줄로 내려가 있나요? 얘가 블록이거든. DD가 블록이라서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밑에 있는 게 위에 올라가서 한 줄에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만 따로 이렇게 줄 구성이 된 거예요. 밑에 있는 애 때문에. 네, 자세히 설명하자면.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동글동글 하니까 눈에 조금 더 잘 들어오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진 뉴스, 여기에서 사진 뉴스. 사진 뉴스를 가보겠습니다. 이제 테이블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몇 번째 다시 하는 것도 이제 다 했기 때문에 테이블 조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테이블을요, 가운데 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진 뉴스 박스. 사진 뉴스 박스. 여기에 있는 사진 뉴스 박스예요. 사진 뉴스 박스는 P 뉴스거든요. P 뉴스 있죠. P 뉴스 밑에 테이블. 테이블을 일단 가운데 오게 해볼게요. 마진, 중간, 마용호 씨를 부르시면 되거든요. 마용호.
블록 요소 또는 테이블 중앙 정렬 가운데 가로 중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영 치고 뒤쪽에 오토 이렇게 치시면 오토 그죠? 마영오예요 이게 마영오. 그래서 이 박스가 가운데 오는 거죠. 지금 박스가 가운데 왔을걸? 박스가 가운데 왔어요. 그죠? 사진 뉴스 박스가 가운데 왔는지 확인. 디디디디디 가운데 왔지? 네. 전체적으로 보면서 쭉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모양을 넣을 거냐면요. 이렇게 이런 모양 넣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색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출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눈에 띄게 바로 그 모양을 잡아보겠다.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첫 번째 TD 네, 이건 숫자 나오는 부분이죠. 네, 숫자 부분이에요. 첫 번째 TD는 이렇게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점 P 뉴스 밑에 있는 TD 중에서 첫 번째 그러면 TR 밑에 TD는 TD밖에 못 오거든요. 종류가 자식이 한 가지 종류만 있으면 무조건 child 쓸 수가 있어요. first to child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first child만 width, height 크기를 아예 내가 정해줘 볼게요. 여기다가 width 가로 크기 W 50 세로 크기 70 이렇게 정해줘 볼게요. 제가 50에 70에 백그라운드 컬러 BGC 샵 CCC 회색 요 색깔이 나오는지 확인. 나오지? 네, 지금 여기 50에 70짜리 박스를 제가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가운데 와야지.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나온 거 확인.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것도 쓰다가 안 쓰니까 이상하다. 가로 크기 W 세로 크기 아이고 세로 크기 H 배경 BGC 배경 색 그죠? BGC 그다음에 중앙 정렬 내용 인라인 내용이 중앙 정렬되는 거죠? 글자 중앙 이렇게 된 겁니다. TAC 텍스트 라인 센터 TAC 그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여기가 적용된 거죠. 그 다음에 뉴스 링크 박스 두 번째를 한번 다뤄봅니다. 여기 TD 퍼스트 차일드가 잘 적용된지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가상 요소 중에서 호버하고 차일드 선택자 요거 지금 요거까지 지금 저희가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상당히 본론 안에 시내 안쪽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CSS. 건물 안에까지 들어가진 않았어. 더 깊은 내용이 있다고요. 건물 주변까지 왔어 지금 중앙 건물에. First child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거 선택할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 요거 네. 그래서 P 뉴스 첫 번째 TD 숫자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TD 뉴스 제목 링크 두 번째 TD 뉴스 제목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내가 쓴 거예요. 뉴스 제목 링크 여기를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점 P 뉴스 또 P 뉴스 잡아주세요. P 뉴스 밑에 있는 TD 중에서 NTH child 써야 되겠지. NTH child NTH child 몇 번? 소가로가 딱 생겨요. 자동 완성으로 집어넣을 때. 만약에 자동 완성이 안 생기면 소가로가 안 생기니까 본인이 소가로까지 해야 되니까 불편하죠. NTH child 1번, 2번. 네, 두 번째 2번이에요. 첫 번째로 NTH child 1번으로 하셔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NTH child 1번. 근데 first하고 last가 있는 거는
맨 앞에 거와 맨 뒤에라는 거는 명확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중괄을 해주셔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다 뭐 필요하냐? 배경색. 원래 배경색을요, 그냥 BG라고 전체적으로 넣는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거든요. 배경색. 원래 BGC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세요. BG. 근데 그냥 BG라고 하면 여러 개 넣는 애거든요, 얘가. 그런데 여러 개 넣는 애에서 색깔만 넣어도 적용이 돼요, 사실은. 근데 나는 그 폰트도 폰트 스타일, 폰트 사이즈, 폰트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폰트 하면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배경 이미지도 배경 설정도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폰트, 컬러, 색의 방법 있고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런 용도로 나온 애인데 얘가 색깔만 넣으면 색깔도 적용이 돼요, 색깔만도. 근데 그전에는 적용이 안 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 계속 바뀌었거든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이런 거 적용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개별 설정은 개별적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BGC라고 저는 주로 색깔만 넣고 싶다 그러면 BGC라고 넣어요. 자,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여기다가 어, 연한 회색? 회색 중에 잠깐만. 좀 전에 검정색 여기서 연한 회색으로 좀 바꿀게요. 이렇게 회색이 약간 그리고 요거를 해시 코드로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시 코드로 바꿔서 가끔 이렇게 나오더라고. 다시 놓고 좀 바꿔볼게요. 다시. 네. 해시 코드로 회색을 조금 이거보다 좀 환한 색으로 바꾸고 싶은데 약간 환한 색으로 약간 위로 올릴게요. 네. 약간 환한 색으로 이렇게. 네. 요거보다 환한 색. 근데 회색인 거. 환한 회색. 환한 회색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패딩을 좀 줄게요. 글씨가 너무 붙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너무 붙어 있잖아. 그래서 패딩을 좀 줄게요. 패딩 right P 패딩 오른쪽. 패딩 right니까 PR이죠. 패딩 right PR PR 116 이렇게 116 정도 줘볼게요. 오른쪽이 116 왼쪽도 밀게요. 이 전체적으로 길이를 내가 늘리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늘어나거든요. 테이블은 내용만큼만 가로 크기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거기에다 그냥 늘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패딩 왼쪽 따라줄게요. PL PL20 PL20 이렇게 돼보세요. 옆에만 20 픽셀만 밀어본다고요. 됐죠? 네, 이렇게. 여기가 디자인 주기가 되게 애매해. 네, 디자인 주기가 되게 애매해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민 거예요. 가운데 오게 하면 중앙 정렬하면 좀 이상해 보여요. 얘를. 이 박스 안에 중앙 정렬하면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적당히 왼쪽 조금 밀고 오른쪽을 더 많이 민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적용되는지 일단 보시고요. 적용되시죠? 네. 그리고 이미지 크기가 아마 여기 딱 보시면 딱 맞진 않을 거야. 테이블 사이 간격 이런 걸 조금 이따 줄 거고요. 일단은 이미지를 맞춰볼게요. 세 번째. 이미지. 사진 뉴스 이미지. 사진 뉴스 이미지는 점 P 뉴스 밑에 있는 img 이미지는 얘네들밖에 없으니까 띄어쓰기 img에도 이미지가 먹겠죠? 151에 103을 잡아볼게요. 가로 세로. 가로 크기 W W 100 151 151의 세로 크기 H H 103 그러니까 이거는 원본 크기를 좀 이렇게 가늠을 해서 잰 거예요. 151에 103 그리고 얘가 밑에 약간
남는 공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잡아놓고 151에 103을 내가 잡았는데 크기를 고정을 시킨 거예요, 제가요. 151에 103이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마우스 오버에서 이렇게 맞춰보면. 151에 103, 151에 103. 근데 이거 밑에 있는 이렇게 공간 나오죠? 밑에 빈 공간 나오잖아요. 그죠? 위쪽에 공간 나오죠? 밑에 공간 나오지 않아? 네. 그거를 버티컬 얼라인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이 박스를 가운데 오게 한다고, 이 이미지를. 이미지를 가운데 오게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TD에서 이미지, 세로 중앙. 버티컬 얼라인. 이거는 테이블 TD에서만 먹혀요. 이렇게 쓰는 방법은. 버티컬 얼라인. 원래 버티컬 얼라인 미들은요, M. 그러면 여기 중앙에 딱 올 거야, 뭐 얘가. 그래서 중앙에 얘가 위치하면서 밑에 빈 공간이 없어져요. 중앙에 위치하면서. 효과가 뭐냐면, 여기 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원래 버티컬 얼라인은 버티컬 얼라인은 뭐 하는 속성이에요? 인라인 요소 간 세로 정렬이에요. 인라인 요소 사이에 오른쪽으로 진행하잖아요. 세로 정렬을 세팅하는 속성인데 테이블에서 테이블의 TD에서 이것은 이 속성은 TD의 세로 정렬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난 거냐면요. 미드를 하니까 여기서는 높이 값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들 값을 주면 아래쪽 빈 공간이 사라진다. 뭐 그런 효과로 제가 버티컬 얼라인 미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크기가 똑같이 지정된 애가 밑에 쪽 공간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원래 사용하고 조금 틀려요. 테이블에서 쓸 때, 네, TD를 쓸 때는 조금 내용이 좀 틀려지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테이블 전체 설정만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지금 나오셨죠? 네. 나오셨나요? 잘 나오시나요? 이렇게? 사진 뉴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짠 여기에다가 뭐 하냐면 사진 뉴스 테이블 설정. 사진 뉴스 테이블 설정만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마지막 설정입니다. pnews, pnews 밑에 있는 테이블. 원래 테이블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기본 간극이요. 그래서 테이블 기본 간극. 네, 요거를 컬랩스라고 하거든요. 컬랩스 세퍼레이트라고 하는데 보더 컬랩스라고 해보세요. 보더 컬랩스, BDC, 콜. L 해야 되나? 잠깐만. 콜랩. 이거거든요? 콜 하나, 여기까지만 쓰면 되나 보네. 컬러 나온다. L 두 개 써야 된다. 보더 컬랩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기본 간급. 보더 컬랩스. 보더 컬랩스. 여기에 값이 콜랩스라는 값이 있어요. 지금 요거를 주면요. 박스가 전부 다 달라붙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더 컬랩스라고 하면 원래 테이블에 기본 간극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약간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원래 살짝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네, 그게 바로 기본 간극이에요. 기본 간극. 그래서 기본 간극을 말씀드리면요. BB콜이라고 하면 돼요. BB콜. 이렇게 쓴 거고요. 예. 기본 간극. 그래서 값으로
값으로 뭘 준다? 콜랩스 맞지? 콜랩스. 요거를 주면은 기본 간극이 없어집니다. 없앰. 요게 바로 콜랩스. 무너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콜랩스가. 그러니까 보도 콜랩스가 기본적으로 테이블에 있는데 콜랩스라고 주면은 무너뜨린 거예요. 콜랩스가 무너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려 붙어버리죠.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값이 하나 있어요. 기본값이 separate예요. separate. 이거는 기본값. 사이 있음. 간극 있음. 이건 기본값. 내가 이렇게 안 줘도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그래서 보도 컬랩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이의 기본값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석을 달든지 아니면 separate라고 주시든지 하면 돼요. 이거를 내가 복사한 다음에 이거는 얘기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separate는 기본값이에요. separate. 이게 기본값이라. 그럼 separate라고 다시 줘도 사이사이가 살짝 떨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떨어지죠? 사이사이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보더 스페이싱만 주시면 끝납니다. 마지막 사이 간격 설정 수치 설정하기. 사이 간격 수치 설정하기. 주의사항이 있다면 세퍼레이트 상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세퍼레이트 상태에서만 설정. 그래서 지금 세퍼레이트 기본값이 세퍼레이트니까 안 줘도 세퍼레이트지만 어쨌든 세퍼레이트 상태에서만 설정할 수 있고요. BDS, SP, 스페이싱, BDSP. 요게 바로 스페이싱인데 요걸 7 하면은 보더 사이사이가 7픽셀로 이렇게 사이사이를 똑같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보더 스페이싱. 보더 스페이싱. 요게 BDSP 요거였어요. BDSP. 보더 스페이싱. 7픽셀. 사이사이가 일정하게 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만 지금 쓴 거고요. 이거는 뭐 활용도가 막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이렇게 쓸 때만 쓸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디자인 잡을 땐 저거 없애고 뭐 기타 등등 다른 방법을 쓰죠. 네, 일단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는 것까지 설정해 놓으셨으면 됐죠? 네, 이렇게 되셨으면은 일단 기본적인 게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가 된 거고요. 전체 소스는 쫙 우리가 네, 여기까지 다 잡아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데도 컨텐츠를 넣어보시고요.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여기 밑에 하단에 추가된 애들은 여러분들 판단해서 나 여기다 넣어볼래, 연습해볼래 하는 것들은 더 연습해 보시고요.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그 언론사, 그 다음에 여기 제목, 사진 설명, 내용, 피택으로 다 써주시고 안에 필요하다면 네, 포매팅 뭐 이런 태그들을 더 집어넣어 줘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기자 이름하고 기사 원문까지는 꼭 들어가죠. 네, 그래서 나머지는 추가해서 더 필요한 부분만 넣어 보시고요. 네, 전체적인 흐름은 여기까지 저희가 CSS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우리가 그 이번 주는 기본적인 HTML 구조하고 HTML 종류, 그 다음에 CSS를 기본적으로 적용할 때 연결되는 기본 사항들. 그래서 박스 모델하고 텍스트 기본적으로 넣는 이런 애들을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걸 좀 잘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부분은 제가 모아서 여기에 집어넣은 부분이 있거든요. 텍스트, 여기 HTML 기초, HTML 태그 이런 것들이 있어요. HTML 태그. 내가 여기 문자 데이터 관련 태그, HTML 서식 태그, 우리가 쭉 했던 거 여기에 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뭐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태그를 넘버링 했더니 여기 조금 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 쭉 했던 거, 버튼 태그는 아직 안 한 거예요, 이런 거는. 네. 헤더, 부터, 메인, 내부, 뭐, 어사이드, 뭐 이런 것들 더 부가적인 태그들이 있는데 50개 정도? 네. 주요하게 막 쓰는 애들을 다 세보면 한 50개 선 안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보시고 더 추가될 태그들이 조금 더 남아 있지만 네, 주요한 태그들을 저희가 사용해 봤습니다. 네, 다음 주 오시면 저희가 도깨비 PJ를 위주로 이제 다음 주에 나가면서 CSS의 상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계속 트레이닝,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요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 마무리됐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른 내용들만 좀 추가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끝나기 전까지 작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기 전에 어떻게 올리는지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네, 다른 페이지도 올려놓으시고요. 여기에만 이제 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더 이거 말고 더 안내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데일리 미션 들어오시면요. 마지막에 인포 피제 완성돼 있는데 재미없게 뭐 인덱스 페이지 올리지 마시고요. 자기가 좀 공들인 페이지 또는 뉴스 중에 마음에 드는 뉴스를 막 변형해 본 거 그 페이지에 링크 주소를 올리세요. 여기다가 자신 있는 페이지 링크 주소에서 이름은 이렇게 올리세요. 인포 피제 완성 톰소요 자기 이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링크 주소 올리시는 걸로 네, 오늘의 미션은 마무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 쭉 해보세요. 이따 뭐 끝나기 전까지 올리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하고 나면은 여기 확인이라고 폴더에다 가 집어넣거든요. 확인 폴더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면은 제가 확인 폴더에다 넣으니까 이따가 또 올리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작업하고 뭐 필요한 것들 또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